콘크리트는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재료이면서 앞으로도 또 영원히 쓸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쓸 것이냐, 가장 오래된 재료를 가장 미래적인 신소재로서 다시금 사용되게 할 것이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디자이너 정윤석이라고 합니다. 원래 자동차 디자인을 먼저 시작했었고요. 전자회사에서 홈시어터, 오디오 이런 제품 디자인을 했었고요. 생태학적 디자인 관심이 많아가지고 식물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환경 시스템이라든지 식물을 적용한 플랜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옥상 녹화가 막 붐업이 된 게 15년, 20년 전쯤부터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옥상 녹화라든지 벽면 녹화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대체로 일본이나 독일 제품들을 이렇게 수입해서 쓰던 시절이에요. 수입해서. 그 당시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농진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국화를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시스템들을 당시에 디자인 많이 해드렸었죠. 대표적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 옥상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식물 플랜팅 시스템도 제가 디자인했던 것들 중에 하나고요. 오래된 미래라는 말은 이제 제가 한 10수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책 제목인데, 이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사람이 쓴 히말라야 고원에 있는 좀 오래된 마을이에요. 1000년 넘게 있는 마을인데, 이제 라다크라는 마을이 있죠. 라다크라는 마을에서 이들이 이제 자기네들 문화를 잘 간직하고 살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현대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그러면서 생태가 파괴되고 마을의 문화가 이렇게 와해되고, 또 거기 사람들 간에 어떤 분쟁 갈등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현대 문화와 예전의 문화가 이렇게 상충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가지고 생태적이고 또 오래 전부터 있던 가치가 지속 가능하려면 여전히 그 전통을 잘 계승해서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류의 교훈이 있는 책인데, 오래된 미래, 에인션트 퓨처라는 게 굉장히 반어적인 이름이어서 일단 제목이 굉장히 제게는 참신하게 다가왔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오래전에 읽고 있었던 생각이 미콘이라는 회사를 보고서 다시 떠올랐어요. 콘크리트는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재료이면서 앞으로도 또 영원히 쓸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쓸 것이냐, 가장 오래된 재료를 가장 미래적인 신소재로서 다시금 사용되게 할 것이냐, 미콘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이 제목과 테마를 정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이제 어떤 수열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뭐냐면 그 앞에 숫자와 그 앞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계속 반복적인 자연 생태계에서 성장을 하는, 생명이 있고 성장을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이 수열의 법칙에 따라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쓰는 나선형에 있는 암모나이트의 그 배열이라든지, 고사리가 자라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무 가지가 형성되는 줄기, 그 다음 줄기, 그 다음 줄기, 그 끝 인맥까지도 그런 비례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파도가 친다든지 하는 그런 궤적들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과 형상들이 이 수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걸 생명의 수, 생명의 비례,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는데, 오래된 미래에서 했던 얘기처럼 과거에 있었는데 앞으로도 있어져야 할, 그래서 생명을 표현해야 할,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메타포가 아닌가, 상징이 아닌가 해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나선형을 가지고 이제 조형을 테마를 잡게 된 것이죠. 뭐 제가 조경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렇게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요. 콘크리트는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 사용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예전의 콘크리트는 우선 당장 현대화를 시켜야 되니까 막 이제 그 자연 지반을 인공 지반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료로 쓰여졌다면 앞으로의 콘크리트는 다시금 도시에, 회색 도시에 자연을 도입해서 자연을 담는 그릇으로, 작게는 화분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크게는 도시 전체가 자연,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그게 또 흡수를 하고 다시금 재순환되고 그 안에서 생명들이 살고 식물 옆에서 뭐 우리 같은 인간들도 같이 공생해서 살 수 있는, 어쨌든 큰 자연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지구, 우리가 당면한 뭐 환경위기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쪽에서는 조경 디자인이라는 말을 보통 환경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는데, 환경 디자인이라는 걸 이제 그전에는 뭐 인테리어를 디자인한다, 뭐 건축을 한다, 뭐 도시를 계획한다 이렇게 봤다면, 그 전에 얘기했던 그런 관점에서의 환경 디자인이 엔바이러먼트 디자인이었다면, 앞으로의 디자인은 또 앞으로의 조경이든 토목이든 이것은 엔바이러먼트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 포 엔바이러먼트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디자인해야 된다 라고 가치관을 바꿔야 할 겁니다. 입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그레이 톤으로만 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현대의 도시를 상징하는 거고요. 점점 나선을 타고 돌아가다 보면 자연의 식물이 한두 개씩 보이실 거고, 계속 따라 들어가게 되면 숲으로 가득한 혼자만의 공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회색 도시가 자연을 품고 인간이 도시 안에서도 자연과 공생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레이 존으로부터 그린 존으로 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다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콘트라스트, 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을 한 공간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